여러분 집에 식물 하나만 잘 들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식물 중에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기운을 끌어들이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자집의 거실에는 반드시 있다는 이 식물들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머니트리 파키라. 우리가 흔히 파키라라고 불리는 이 식물의 별명은 머니트리입니다. 금전수를 보고 돈나무라고 부르는데요. 해외에서는 파키라의 별명이 머니트리 머니트리입니다. 파키라의 줄기는 풍요를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따은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잎이 달린 모양은 오행을 상징이며 행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주인공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중요한 비밀을 숨겨놓은 화분이 바로 이 행운의 나무라 여겨지는 파키라 화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몬스테라. 풍수에서 돈을 부르는 식물은 잎이 둥글고 넓은 것이 특징이 많은데요. 몬스테라는 어떤 식물보다 잎이 둥글고 넓어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로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서양에서는 풍요와 행운을 부르는 식물로 여깁니다. 잎끝에 맺힌 물방울처럼 재물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잎이 진한 몬스테라는 강한 생명력 때문에 키우기도 쉬운 식물인데요. 몬스테라 부적처럼 여겨 몬스테라 잎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고서 집안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몸이 아픈 환자가 있거나 강한 행운이 필요한 경우 몬스테라 화분을 키우거나 몬스테라 잎 액자를 벽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세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그 모습이 마치 돈이 열린 듯한 모습 때문에 돈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로 꽃말부터 행운과 번영을 나타내서 사업이 번창하라고 개업집에는 어김없이 놓여져 있는 게 금전수예요. 식물 풍수에서는 줄기의 잎이 풍성한 식물을 재물을 부르는 좋은 식물로 여겨서 이 금전수가 이에 해당되는 식물이에요. 잘 키운 금전수의 잎을 보시면 줄기 아래서부터 위쪽까지 빼곡히 동전 모양의 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동전을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연상시켜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금전수는 손이 많이 안 가면서 물도 자주 줄 필요가 없어 키우기도 쉽고요. 모양도 이뻐서 현관에 두면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식물로 키우기 좋습니다. 금전수는 벤젠이나 톨루엔 등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집안에 놓으면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좋은 기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전수의 꽃말 역시 번영이 있는 만큼 금전수를 잘 키워 꽃까지 보게 될 경우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만들어주니까요. 요즘 되는 일이 없고 돈줄이 막혔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금전수를 집안에 들여 막힌 돈줄을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네 번째는 다육이 식물 염자입니다. 염자 제이드 플랜트는 많은 다육식물 풍수지리에서는 부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해서 머니 플랜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제이드 플랜트, 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잎에 물을 머금고 있는 잎의 모습이 옥을 닮아 있어서 옥식물이라 합니다. 돈을 불러오는 행운의 식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염자는 수십 년 동안 살 수 있고 적절한 조건이 된다면 1.8m가량까지도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다섯 번째는 감귤나무입니다. 화원에 가시면 왜 있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개업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부자가 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레몬이나 오렌지가 열리는 감귤나무는 행운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열매가 많이 달릴수록 재물운이 좋습니다. 앞마당이나 현관 근처에 감귤나무가 있으면 집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관 앞 야외에 감귤나무를 두면 새의 동물, 벌도 끌어들이게 되어서 그들이 가져다 주는 행운과 풍요까지 함께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다른 과일, 나무도 좋습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식물 여섯째는 고무나무입니다. 묘한 잎이 둥글고 높이가 적당하여 길을 안정시키고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식물로 햇볕이 드는 곳이 좋으며 대부분 거실이 좋은 자리예요. 고무나무는 직사광선을 계속 받게 되면 잎이 타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해요. 집안의 음기를 죽이고 양기를 올려주는 고무나무는 에너지가 강한 식물이에요. 다만 잎이 넓어 먼지가 잘 앉을 수 있는데요. 맥주를 행주에 묻혀서 잎을 닦아주면 잎이 광택이 나는데 집에 고무나무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보시길 권장드려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 잎을 보시면 정말 행복함을 느끼실 거예요. 풍수상 잎에 먼지가 올라 있으면
안 좋으니 청결하게 해주세요. 생명력 또한 강하게 품고 있는 식물로 기르기가 쉬운 식물입니다. 잎빛은 광택이 있으며 잎은 진녹색을 띠고 있어요. 보기에도 좋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돈 들어오고 부자로 불러들인다는 고무나무 관엽식물을 현관 입구에 두고 길러보시면 좋습니다.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풍수지리 학설에 의하면 좋은 기운을 향상시켜줍니다. 고무나무는 풍요와 행복, 부귀를 상징합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식물 7번째는 매화나무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꽃 중에서도 매화꽃을 최고로 여겼는데 그 이유는 매화가 가져다주는 좋은 복 때문입니다. 매화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고 가장 먼저 봄의 생명을 잉태하면 새로운 기운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양기가 솟아나는 동쪽 방향에 매화나무를 심어주거나 화분을 놓아두면 자녀의 출세기를 열어주는 식물입니다. 재물을 부르는 식물 8번째는 난입니다. 난초는 뾰족하게 생겨서 자칫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좋은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난초를 들여 집안에 좋은 운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업의 회장님들 가장 사랑받는 화초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개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여 앞날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난초는 아주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난초는 세심하게 다룰 때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내는데요. 매일 관찰하고 관리한다면 재물운이 늘어나고 집안의 전반적인 운이 높아지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난이 시들어버린다면 나쁜 운이 찾아옵니다. 나는 키우실 수 있는 분만 키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시고 이어서 시청하시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풍수적으로 좋고 나쁨을 다시 말씀드려요. 보통은 어떠한 물건들을 집안 구석구석에 배치하였는데 식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면서 공기를 정화시키는데요. 풍수적으로도 식물은 집안의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정화시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식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재물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나쁜 음기를 뿜어내 집안의 재물운을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고를 때 공기 정화도 시키고 인테리어로도 돋보이게 하면서도면 복을 부르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애군을 가져다 주는 식물들과 어느 곳에 놓아야 재물복을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첫째 식물은 행운목, 개운죽 등 몸통이 절단된 식물들입니다. 보통은 집들이 또는 개업집에 많이들 선물하는 행운목은 이름처럼 행운을 가져다 주는 나무입니다만 잘려진 행운목은 대부분 윗부분이 잘려나간 형태인데 잘려진 나무는 풍수에서 절단된 기운을 상징해요. 이 기운은 집안으로 들어올 행운들을 절단해버립니다. 이러한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이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가족들의 건강운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절단된 식물들은 집안으로 들여오지 마시고 개업 선물이나 이사 선물로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두 번째는 넝쿨 식물입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늘로 가지를 뻗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들은 스스로는 위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다른 나무에 몸통을 감싸면서 자라거나 땅바닥을 누워 자라납니다. 이처럼 아래를 향하는 것은 풍수에서 음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넝쿨 식물들은 재물운을 차단하고 나쁜 기운을 불러들인다 하여 나쁜 식물로 여겼습니다. 풍수적으로 넝쿨 식물뿐만 아니라 아래로 자라는 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위로 발산되는 양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발산되는 음기가 뿜어져 나와 문제예요. 이런 식물들은 주로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벽면에 걸어두고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식물들이 있는 공간은 음기로 가득 차게 되고 가족의 재물운이나 금전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이러한 식물은 가급적 키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 이런 식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식물의 끝이 위를 보도록 방향을 바꾸어 주거나 화분 자체를 바닥에 놓고 키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세 번째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예전부터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 키우면 남자가 단명을 한다고 할 만큼 그 음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집안에 키우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식물 네 번째는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가지만 잘라서 물에 꽂아놔도 잘 자라는 식물이라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시는데요.
성장하는 모양이 덩굴 형태라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식물 중 하나예요. 혹시 이런 식물을 키우신다면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화분 안에서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식물 5번째는 유도화입니다. 유도화는 강한 독성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뿌리와 잎 그리고 줄기에 청산가리의 6,000배에 달하는 유독물질인 나신이 들어있으며 이 유독물질과 접촉만 하여도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식물들은 당연히 음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집안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해치게 됩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막는 6번째 식물은 너무 높게 자라거나 덩치가 큰 식물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그 집의 크기에 알맞는 것이 좋은데요. 풍수에서는 적당한 식물의 크기는 사람의 키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식물을 관리할 때 식물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 집안의 주인은 식물을 그 집안의 식구처럼 관리를 하게 되는데 주인보다 큰 식물의 경우는 집주인의 길을 압도하고 집주인이 받을 좋은 기운을 막아버려서 나쁜 일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집안의 식물이 과도하게 자라있다면 그 크기를 조절하여 키우셔야 합니다. 또한 집안뿐만 아니라 마당에 심어놓은 식물들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마당의 나무가 지붕을 덮어 햇볕을 가리게 되면 지붕에 그늘이 생겨 음기가 상승하여 집안으로 들어올 양의 기운을 막아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당의 나무는 집안에 관리하기 편할 정도의 크기로 가꾸셔야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7번째 식물은 가시가 많은 선인장입니다. 풍수 이론 중에는 뾰족한 것은 충돌한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이론은 식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들의 특징은 잎이 동전처럼 둥글고 넓으며 표면이 매끈한 식물들입니다. 일부 선인장은 이와는 정반대의 외형을 지녀 풍수적으로 재물운과 맞지 않아 집안에서 키우면 좋지 않은 기운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몸체가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식물들은 자라면서 점점 강한 음기를 뿜어내어 집안의 가족들이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하는 우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주고받는 선물로 대표적인 식물이 스투키 있습니다. 스투키는 칼처럼 뾰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뾰족한 것이 우리 몸을 향할 경우 몸을 해치게 됩니다. 스투키처럼 길고 뾰족한 식물이 집안에 있을 경우 집안의 기운의 흉기로 작용하게 되어 좋지 않은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선인장이라고 해도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그 영향이 미비해 안심하셔도 되지만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선인장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을 막는 8번째 식물은 죽은 나무입니다. 식물을 관리하다가 자칫 물을 잘못 주거나 집안의 환경과 맞지 않아 식물이 죽게 되는 경우 식물을 바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죽거나 시들은 식물을 집안에 계속해서 두면 죽은 식물이나 시들은 실물이 내뿜은 좋지 않은 기운이 집안에 쌓이게 되고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 죽은 식물은 음목 또는 귀목이라 하여 음기가 매우 강한 식물로 절대 집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인테리어 목적으로 죽은 나무 뿌리를 집안으로 들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집안의 가난과 애군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꽃을 선물 받으면 말려서 집안에 걸어 두시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죽은 식물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애군을 불러들이게 되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든 꽃은 좋지 않은 기운을 뿜어내기에 어느 정도 꽃을 감상한 후 폐기해야 좋습니다. 식물을 두는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식물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압도해서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방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키가 작은 어린아이일 경우 대부분 식물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식물에게 눌려버립니다. 두 번째, 안방에는 식물을 두지 마세요. 안방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집안의 가장이 가장 많은 기운을 받으며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인 안방에 식물을 놔두게 되면 그 식물이 좋은 기운을 주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회복게 만드는 기운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공기 정화 기능을 얻기 위해 방마다 식물을 놔두면 좋을 것 같지만 잠을 자는 동안은 식물이 사람의 좋은 기운을 빼앗아 가기에 잠을 자는 안방에는 식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곳이 좁은 원룸이나 너무 좁은 공간이라 놔둘 곳이 없다면 자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작은 화분을 구입해서 나의 기운이 식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물을 놓지 말아야 할 곳은 귀문방. 귀문방은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북동쪽 축 방향과 남서쪽 미 방향이 귀문방에 해당합니다. 귀문방은 항상 환기를 시키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방향에 식물을 두어 나쁜 음의 기운을 흡수하게 하고 밝은 양의 기운을 내뿜어 전체적으로 집안의 기운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식물을 두는 곳으로는 편하게 현관이나 가족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두면 좋습니다. 오후에는 밖에서 따라 들어오는 음의 기운을 식물이 흡수해 버릴 수 있고, 오전에는 식물이 발산하는 좋은 양의 기운을 흡수할 수 있어 하루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나에게 이롭게 하는 식물이 있고 나쁘게 만드는 식물이 있는 만큼 제대로 알고 식물을 키우셔서 나와 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